제티와 함께하는 회계원리 시간, 여러분 제하. 여러분, 오늘 수업 많이 힘들었죠? 너무 이론이 길었을 겁니다. 쌤은 벌써 1시간 넘게 지금 찍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쌤이 나눠놓다 보니까 하루에 한 20-30분 정도의 분량밖에 안 듣고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게 참 어려운 수업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해봐야 되죠. 자격증 문제는 꼭 풀어봐야 쌤도 직성이 풀리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래도 잠깐만 여러분들, 쌤이 이걸 풀기 전에 여러분들은 잠시 멈춰가지고 직접 먼저 풀어보세요. 먼저 풀어보고 난 다음에 다시 재생을 해가지고 쌤하고 같이 이렇게 답을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발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다 풀어보고서 이제 다시 재생한 거 맞겠죠? 한번 볼게요. 다음 거래에 대한 기말분계로 가장 옳은 것은 12월 31일 결산 시 이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려고 하겠네요. 잔액 1,00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2%를 대손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마디로 2%를 설정하겠다라는 건데 1,000만 원의 1%는 얼마입니까? 10만 원이겠죠? 공 두 개를 빼니까 2%면은 20만 원이라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때의 분계는 어떻게 되느냐? 차변에 원래대로라면은 대손 상각비 20만 원, 대변에 대손충당금 20만 원 이렇게 설정을 했어야 돼요. 하지만 문제는 끝이 아닙니다. 아까도 쌤이 이야기했다시피 보충법이라는 것은 이미 있는 계정 잔액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보충을 한다는 거죠. 보니까 잔액이 10만 원이 있었대요. 그러면 이 10만 원에서 우리는 보충법에 의해서 보충만 해주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얼마만 더 설정을 해줬으면 되는 거예요. 20만 원을 맞춰주기 위해서 20만 원이 아닌 10만 원만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정을 해주면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답은 몇 번이 됩니까? 1번? 아니죠. 바뀌었죠. 이건 대손상각비를 소멸시켜주게 되는 거죠. 아니고 5만 원도 아니고 외상매출금 아니네요. 답은 4번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2번을 볼게요. 다음 중 비유동 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 무조건 대손충당금에 대한 내용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오늘 내용 기타 채권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너무 쉽죠? 한마디로 유동자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뭐냐?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비유동 자산이 아니면은 유동 자산은 물어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거를 보지 않아도 비유동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거, 오늘 배운 내용만 보더라도 단기 대여금은 유동 자산이다. 한마디로 당좌 자산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답은 1번 바로 된다라는 거 파악이 되죠. 장기 매출 채권이라는 것은 매출 채권인데 1년을 넘어간 매출 채권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1년을 넘어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외상 매출금, 받을 엄을 의미하는데 이건 기타 비유동 자산이에요. 이것도 비유동 자산의 한 일부 중 하나입니다. 건물은 유형 자산, 이것도 비유동 자산입니다. 기계장치 또한 유형 자산에 해당됩니다. 이것도 비유동 자산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3번, 2019년도 말 손익계산서에 보고할 대손 상각비는 얼마냐? 한마디로 우리가 1년 동안 대손 상각비를 얼마를 썼느냐, 비용을 얼마를 썼느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2019년 1월 1일 현재 대손충당금 잔액은 15만 원이다. 한마디로 2018년도 말에 2019년도에는 대손충당금을 15만 원을 발생시켜야겠구나, 충당을 해놔야겠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5월 10일 날 거래처의 파산으로 매출채권 20만 원이 회수 불능이 되었대요. 이제 이때부터는 분개를 해줘야 돼요.
매출 채권이 그게 회수 불능이 되었으니까 대변에 매출 채권이라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원래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 받으러움을 합쳐놓은 거죠. 둘 중에 하나가 뭔가 발생했겠지만 모르니까 우선은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20만원. 그리고 나서 차변에 보니까 우리가 대손충당금은 얼마밖에 없었어요? 설정해 놓은 금액이 15만원 밖에 없었네요. 다른 거래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우선 해야 돼요, 우리가. 15만원.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금액은 대손 상각비를 발생시키죠. 얼마? 5만원을 이렇게 발생을 시키게 된다. 그리고 나서 기말에 750만원이 매출채권 잔액이 남았는데 그 중에 1%인 75,000원을 설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중에 이미 대손충당금이라는 것을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대손충당금 잔액이 얼마예요? 0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손충당금, 이 설정하는 그대로 금액을 증가시켜주게 됩니다. 차변에 얼마? 750만원의 1%인 75,000원. 상각비 75,000원. 그리고 대변에 대손충당금 75,000원.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1년 동안 대손상각비가 얼마가 발생되었는가 파악을 하면 돼요. 여기에서 5만원이 발생을 됐네요. 기중에 결산 때 75,000원을 발생시켰네요. 이 두 개를 더한 금액 125,000원이 결과적으로 대손상각비 잔액이 기중에 발생한 금액이 된다. 이게 손익계산서 마지막에 보고할 금액이 된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다음 4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결산 시 손익계산서에 기입되는 대손상각비를 계산한 금액은 똑같은 문제예요.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뭐냐, 결산 때 보니까 1년 동안 사용한 상각비는 얼마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11월 1일 현재 충당금 잔액이 4만원이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일날 외상 매출금 3만원이 회수불능이 되었네요. 이건 붕괴가 가능하네요. 차변에 이 대손충당금에서 아직 사용이 가능하죠. 4만원 중에 3만원. 그리고 우리가 대변에 외상 매출금을 사용했죠. 얼마? 3만원. 그리고 나서 12월 13일 대손 처리한 외상 매출금 중에 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현금으로 회수를 했대요. 이 금액에 대해서 만원을 회수했대요. 그렇다면 현금 만원 회수. 대변에 우리가 대손충당금을 사용했네요. 그러니까 대손충당금 만원 이렇게 써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31일 결산 때 외상매출금 잔액 500만원에 대해 2%의 대손을 설정한다. 500만원의 1%는 5만원, 2%면은 10만원을 설정을 하겠네요.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대손충당금이 얼마가 있는지를 봐줘야 되죠. 4만원 중에 3만원을 사용했는데 만원이 추가가 됐으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이 얼마예요? 2만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손충당금 잔액 2만원이 남아있었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충법에 의해 가지고 10만원이면은 차변에 대손상각비 얼마? 8만원. 대변에 충당을 8만원만 해주면 되죠. 대손충당금 8만원. 이렇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내용. 다음 자료를 통해 당기 손익계산서에 기록될
대손 삼각비는 얼마인가? 단기에 기초 대손 충당금 5만원. 우선 문제 내용부터 설명해 줘야 되죠. 단기 손익계산서에 기록할 때 단기 대손 삼각비는 얼마냐? 똑같은 문제예요. 3, 4번하고. 그쵸? 여기에 있는 내용들만 바뀌고 있는 거예요. 단기에 기초 대손 충당금이 5만원.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충당금을 5만원을 설정을 했네요. 기초에. 그 중에서 우리가 단기에 발생한 게 얼마예요? 3만원. 그쵸? 그럼 충당금은 우리가 얼마를 빼쓰는 거예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포인트 5만원 중에 3만원 썼죠? 그럼 포인트 얼마가 남았어요? 2만원의 대손 충당금. 이렇게 남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결산 때 보니까 500만원 중에서 우리가 대손 충당금을 몇 프로를 했어요? 그거 상관없이 그냥 10만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맞아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때 대손 충당금을 2만원 가지고 있던 거에서 얼마를 충당시킨 거예요? 8만원을 충당시키면은 10만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산 때는 차변에 대손 삼각비 (8만원하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8만원을) 이렇게 설정을 추가적으로 해줬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 다음 6번 문제. 다음 자료에 의하여 결산 정리 붕괴 후 손익계산서에 기입될 대손 삼각비는 또 얼마냐? 이번에는 기입될, 결산 정리 때 기입될 대손 삼각비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대손 삼각비들의 합계가 아니라 기말 때의 대손 삼각비가 얼마가 기입이 될 거냐? 그 기말 때의 대손 삼각비를 알아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매출 채권 잔액이 80만원이 있었고 우리는 그 중에 2%를 설정할 거고, 그쵸? 기초에는 대손 충당금이 5천원이 있었대요. 맞아요? 그렇다면 한번 볼게요. 80만원 중에 2%면은 1%가 8천원이니까 2%면은 16,000원. 맞아요? 그런데 뭐 다른 내용들이 없는 거 보니까 기초의 대손 충당금 잔액을 그대로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5,000원을 제외한 11,000원에 해당하는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 주게 되죠. 대손 삼각비 11,000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11,000원이 됩니다. 여러분 항상 뭐 다른 내용이 없다라면은 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만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됩니다. 답은 1번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7번 문제. 다음은 항공상사의 대손 충당금 관련 자료입니다. 단기 말 대손 충당금 잔액은 얼마인가? 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기초의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였어요? 이거 또 설명해요. 너무 문제를 많이 하다 보니 계속 까먹네요. 결국에는 이번엔 대손 삼각비가 아니라 단기 말에 대손 충당금 잔액은 얼마가 있냐. 그러니까 뭐 빼쓰고 뭐 다 했는데 대손 충당금이 얼마가 남았냐. 그걸 물어보고 있네요. 잔액이 4만원이었대요. 그런데 단기 중에 15,000원을 대손 처리했다라는 거죠. 차변에 15,000원 뭐로 대손 충당금이 아직 4만원이 있었으니까 15,000원을 다 쓸 수가 있죠. 포인트를. 대변에 매출 채권 얼마? 15,000원.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산 시 대손 삼각비 10,000원을 계상을 했대요. 이거는 결산 때 대손 삼각비 10,000원을 계상을 했다는 것은 충당금을 10,000원을 더 설정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차변에 대손 삼각비 10,000원, 그리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10,000원 이렇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가지고 있던 4만 원에서 빼고 더해주면 돼요. 대손 충당금은 대변에서 증가를 하는 거라 했죠. 그러니까 차변에 있는 금액을 빼주고, 한마디로 15,000원을 빼주고 대변에 있는 10,000원을 다시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답은 4번 35,000원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분개풀이를 하면은 쉽게 나갈 수 있어요. 그냥 계산을 머릿속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꼭 분개풀이를 해가면서 문제풀이를 해가는 게 여러분한테는 아직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문제. 다음 자료를 토대로 결산 정리 분괴 후에 기말 재무상태표 상에서 대손충당금 금액은 얼마냐? 우리가 기말의 대손충당금이 얼마냐 또 물어보고 있네요. 7번 내용하고 뭐 비슷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외상 매출금 잔액이 얼마? 60. 받으러움은 40만 원이 기말에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가 매출 채권을 물어보고 있죠. 대손 충당금을 물어보고 있죠. 기말 재무 상태표에서. 그렇다면 매출 채권 전체를 봐줘야 된다라는 건데, 매출 채권을 보기 위해서는 이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 두 개를 더해준다. 두 개를 더해서 매출 채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의 금액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결산 전에 보니까 대손 충당금 잔액이 7,000원이 있었대요. 그리고 대산 예상액은 매출 채권 잔액의 2%래요. 근데 이 7,000원을 우선은 조금 봐주도록 할게요. 어쨌든 예상액을 보니까 잔액의 2%면은 100만 원의 2% 2만 원이 되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7,000원이 있었으니까 차변에 대손 삼각비 얼마? 2만원에서 7,000원 뺀 13,000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13,000원을 채워넣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물어보는 답은 뭐냐? 13,000원 자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벌써 이거를 체크를 해놨죠? 이 13,000원 자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미 설정은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기말 재무 상태표에 적혀있는 대손 충당금이 얼마냐? 그걸 물어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추가적으로 넣은 걸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더하고 나서 제 대손 충당금의 마지막 잔액은 얼마냐? 금액이 얼마냐? 얼마예요? 우리는 설정한 금액은 결국에 2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아니라 4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문제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드디어 끝났습니다. 쌤이 거의 1시간 반, 2시간 동안 연타로 계속 찍고 있었어요. 이 학습지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5장 분량이죠? 5쪽 분량인데 정말 많다라고 많이 느꼈을 텐데 쌤이 어쨌든 이 수업은 다 잘라서 제공을 했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었으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있겠죠? 쌤은 정말 힘듭니다. 목이 아프네요. 이게 거의 한 2차시, 3차시 분량으로 쌤이 잘랐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이제 내려가서 편집을 하면서 잘라야 되는데 어쨌든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쌤은 무엇을 할 거냐면요. 중간평가를 하나 볼게요. 여러분들, 쌤이 이제 중간평가 문제를 하나 넣어놓을 테니까 그거를 풀어보도록 하세요. 한마디로 다음 시간은 쌤이 제공하는 프린트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해답, 오답 풀이를 쌤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이 중간평가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까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고요. 여러분들도 꼭 풀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제의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많지 않으려나? 한 20문제 정도? 많으면 20문제 정도만 넣을 테니까 우선 다 있던 문제들, 여기에서 나왔던 그 기출문제들을 토대로 쌤이 만들어서 제공을 할 테니까 풀어보도록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크게 쌤 얼굴을 보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 그래도 잠시 나타나긴 할게요. 알려주기 위해서 한 5분, 10분 정도 나타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문제 풀일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노력하시고, 제발 이번에는 6월 3일 날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